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대 박종환, 배승철입니다.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비 방역으로 가까이 하기에 머남은 새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뜨거운 중앙 정치권 뉴스와 익산의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달려가겠습니다. 본방송 시사평론가 배승철 의원님. 예. 지금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가 지금 대세인데, 네네. 지금 이 시간 3월 18일 오후 8시 27분 현재까지도 예. 야권 단일화가 지금 되지 않았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 문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이고, 네. 오세훈 후보는 적합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다만 무선전화, 유선전화 이 문제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타결을 못 보고 있는데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견해로서는 아마 내일 오전까지는 네. 나름대로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인데, 네. 자완 내일 오전까지 타결이 되면은 언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하냐 이거요. 그리고 19일까지, 오늘이 18일이니까 19일까지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특단의 어떤 그 결심을 후보들이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좌우지간 어떤 방법이든지 간단하게 하더라도 좌우지간 내일 오후 아마 6시까지 아마 등록이 되는 거 어쩐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야권의 단일화가 돼야만 할 것이고 또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양자 3자 구도가 되면은요, 가령 박영선 후보,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3자 후보가 되면은 아마 이건 야권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는 필패일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LH 투기 사건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유는 보수표가 이제 갈리는 거죠. 네. 사실 진보표는 그대로 있고 보수표하고 중도표가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에 갔을 경우에 근소한 차이로 아마 여권의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자 구도로 가야만이 틀림없이 이긴다. 만약의 경우에 3자 구도로 가서 이게 다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만둔 이게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그냥 그대로 바칠 경우에는 아마 야권의 분열이 시작될 가능성도 많고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좌우지간 어떤지 간에 약 한 지난 17일,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이 2,500명 정도인가를 4대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48%다. 네. 그리고 현 국정 유지론이 40%. 예. 상당히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대두가 되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결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권의 단일화는 어렵지만 내일 오전에도 극적인 타결을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박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 야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권 단일화를 해서 바람몰이를 해도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그 후보를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 사사스러운 그 문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단일화가 안 되고 내일 이게 그러니까 19일 날이죠. 19일 날 내일이죠. 그렇죠. 19일 날 후보 등록하는 날이 되는데도 단일화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그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야권 단일화의 문구를 대폭적으로 양보하는 그 후보가 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왜 그렇게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장 입당을 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면 되지 뭐
기호 4번으로 가겠다고 그 고집을 부리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 안철수 그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국민의 당의 그 간판보다도 국민의 힘으로 야권을 좀 단일화시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는 좀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일까지 후보 등록은 등록입니다만은 이달 29일까지가 인쇄용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25일, 26일까지는 끌고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후보 등록은 똑같이 하는 거죠. 이제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때 경쟁력이나 적합도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서울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단일화를 구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으로 봐서는 왜 기호 4번을 이렇게 국민의당을 고집을 하느냐. 그런데 이 양반이 이 당 저 당 많이 넘나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탈당의 전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획일성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은 어떤 보수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중도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 있는 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른 선진 제국은 나름대로 큰 정당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찌 됐건 간에 대성적인 차원에서 단일화는 되는데 단일화가 좀 늦어질 뿐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자, 그 중국의 등소평이 흥묘 백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야권 단일화가 돼서 정권 재창출을 하면은 단일화 위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서울 시내 구청장이 한 명 빼놓고는 다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시 의원이 93%가 다 민주당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사소한 문구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단일화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박종환 TV에서 그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거는 좀 나름대로 반대 논리를 또 피시는구만. 저는 원래 진보니까. 아니 우리 배승철은 진보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는 또 보수 성향이 있고. 우리 박영선 후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만큼 그냥 조용히 박영선 후보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놔두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다음 차례로 한번 넘어가시죠. 이게 다음에는 우리 익산 문제인데. 그 익산문화관광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가 새로운 사람 바뀌었어요. 문모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익산 시민들이 많은 거기에 대해 지금 이렇게 의아심도 갖고 있고 궁금증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지가 2007년도에 나름대로 해서 2009년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2021년도니까 한 12년째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익산문화관광재단도 황골탈퇴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 시점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 우선은 세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어찌 됐건 간에 관리자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서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익산관광문화재단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조직의 안정화입니다. 이 조직의 안정화를 해야지 우선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출발도 못하는 가운데 출발도 하기 전에 시끄럽게 하면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 시민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익산문화관광재단이 2년간 뭐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겠죠. 그러나 문화예술 향유에게를 우리 익산 시민에게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뒤에서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지원하는 그런 그 뒤에서 말하자면 받쳐주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관광문화재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술 익산예술청이나 미래청 같은 경우에 시민운영 공연도 활성화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공무사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무사업에 신경 써가지고 우리 옛날에 여기 익산역 앞에 있는 그 기차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빗들로 사업이라고 해서 17억 6천만 원인가를 공모 사업을 했대요. 근데 그 공모 사업이 17억 6천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17억 6천만 원이 다 내려오냐? 그게 아니고 국비가 한 30% 50% 내려오면 지방비가 거의 5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시의원도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공모 사업을 열심히 좀 해서 인프라를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인프라 확장 면에서 가장 좋은 안이 그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관광 인프라에 우선 인프라에 좀 조사 하나라도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를 한번 널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저 위원장님 생각도 아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 이 분야에서 문화예술 대통령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그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첫째 그 관광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컨텐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요. 그렇죠. 인프라가.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합니다. 익산 문화 관광에 대한 스토리텔링. 아 역시 문화 대통령처럼 잘 지적을 하시네요. 네 번째는 홍보 마케팅을 또 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익산시 행정하고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죠. 유기적인 조화가. 지금 관광 콘텐츠, 인프라 구축, 스토리텔링, 홍보 마케팅, 익산시 행정 마인드 5개가 다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 시민들이 특히 익산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속을 불불 끓고 있어요. 왜 끓냐? 잘 보세요. 왜 정원율 익산 시장님은 문화관광 그 재단 대표를 왜 유지 사람을 쓰는가 모르겠어요. 자, 지난번에도 유지 사람 써서 뭐 하나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행사 위주로 했고 이번에도 뭐 MBC 프로덕션이나 뭐 문보라는 사람을 유지에 있는 사람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익산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같이 차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익산 문화예술인들을 무시하는 익산시장 다음 선거에 보자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익산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자존감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타이틀대로 익산 문화관광재단은 익산의 순수한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재단 법인 익산 문화관광재단 법인 정관을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정관을 보면은 그 명칭과 목적, 임원 구성이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정관의 3조의 목적을 보니까 잘 보세요. 정원주 시장 잘 보세요. 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자, 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아니 여기 정관에 익산시장이 이사장인데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자율적이 되겠어요? 시장이 이사장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이 정관 자체도 잘못됐고 이 정관 목적대로도 않고 이 익산문화관광재단은 그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등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재단이 됐으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일부분에 지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지난 2년간 그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나름대로 2년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해본 결과도 물론 어떤 것은 뭐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참 문제만 일으키고 그만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외부 전문가도 좋겠습니다만은 내부에서 익산을 잘 아는 전라북도 관광과 예술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좀 선임을 해서 앞으로 향후 2022년도 내년도가 예를 들어서 익산 방문의 해이니까 이번에 또 문화의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것도 물론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금년도 후반기에 그 문화도시로서 이제 4년간 200억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섭외를 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래요. 이번에 그 익산문화관광재단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면서 그 문화예술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익산시에서 정원율 시장이 공모를 받아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은 익산시장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백제왕도 천년구도 우리 익산의 문화예술 문화관광재단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 그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 한번 황골 탈퇴하시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차례도 넘어가시죠. 예.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익산시를 놓고 비평만 하고 뭐 꾸짖기만 하지 말고 또 좋은 것은 또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해야죠. 이번 익산시에서 그 수변도시 그 수변도 만경강 수변도시와 그 익산철도 복합 환승센터 이건 이런 그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좋죠. 계획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말하자면 미사여구만 이용을 해서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그런 성과입니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형 만경강 수변도시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연 만경강 어느 부지, 만경강 그 하천 부지를 이용하면 국토건설하고 미리 말하자면 임차 관계를 또 이 얘기가 다 돼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또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민간형으로 말하자면 끌어들인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관 이 부분이 올 초에 지금 용역이 갔는데요. 말로는 지금 근사해요. 미사여구 보면은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의 완결판이라는 얘기죠. 만경강 프리미엄 수변도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약간 제가 알기로는 30만 평 부지에 1헥타당 150명 이하의 중저밀도 개발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경강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생태권이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청년의 창업 공간도 조성을 하고 또 말하자면 은퇴자의 어떤 경제 자립 현 주거단지 액티브 시니어 육성 지원도 이렇게 한다는데 복합 주거단지로 6천 세대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일몰제에 의한 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지금 저 아파트가 거의 6개 단지에서 취급되고 있고 만경강 수변도시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비시 분석이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정밀성 있게 아마 용역을 해서 아마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철도 복합 환승센터 이 부분은 필요하죠. 근데 금년 6월 달까지 지금 현재 제4차 국가철도 망 구축 계획이 있어요. 이게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 철도 거점 도시에다가 그 다음에 국시클, 국가식품 클러스터하고 완주 산단 산업선에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으로 봐서는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짚고 넘어갈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년 6월 달까지는 국가 장기 철도 계획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집어넣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켜들기를 익산시에서 잘 지켜들었어요. 그러나 명품 수변도시는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도 그 익산시 이번에 정은유 시장이 그 만경강 수변도시의 정책과 익산 철도 복합 환승센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그 익산이 새로운 그 비전의 도시로 탄생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나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도 이 두 가지 사업은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항상 그 저희들은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은 또 좋은 정책은 또 대안 제시도 해주는 우리 방송입니다. 하여튼 그 용역 결과는 한번 봐야 될 것까요? 그럽시다. 잠깐만요. 우리 저 박 위원장 요즘 그 박종환 TV 좀 운영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가오는 그 지방선거, 이제 그 선거에 있어서 그 바바공 캠페인을 빌린다는 어떤 계획이 그런 소리가 좀 들려와요. 이 바바공 캠페인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시청자 여러분의 또 궁금증을 한번 풀어주시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시죠. 짤막하게.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바공 캠페인은 제가 한 4년 전에 그 지방선거가 있을 때 그 우리 익산 시민들의 바른 선택, 그다음에 바른 정치, 공명선거에서 그 앞자리를 따서 바바공입니다. 바바공. 바바공. 바른 선택. 줄임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바른 정치, 공명선거.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 박종환 TV가 방송이 개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방송을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보니까 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지방선거 예. 또 바른 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을 한번 벌렸으면 좋겠다 해서 예, 그 좋은 아니네요. 예, 해서 어제도 제가 익산에 그 몇몇 그 뜻을 갖추는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고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그 4월 달쯤 해서 그 바바공 캠페인의 그 구성원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우리 그 박종환 TV가 대통령 선거는 영향을 줄 수 없지만은 전라북도 도지사나 전라북도 도교육감이나 특히 익산 시장만큼은 우리 바바봉 캠페인에서 바른 선택, 바른 정치,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팔을 걷어붙일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위원장님 하나 더 저 바바바공 이렇게 하든가 뭐 하나를 더 첨가할 수 없습니까? 그 하나 첨가. 거기다가 반은 또 하나를 첨가하면은 바른 사람. 바른 사람. 네, 바른 사람. 올바고 바른 사람을 선거에서 추천을 해서 공명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을 하자. 그렇게 되면 바자가 그러면 이거 세 개가 들어 바공이 되겠네요. 그래, 좀 그러네요. 근데 그 제가 왜 이런 캠페인을 하냐면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의원들이 그렇죠. 선거 때가 돌아오면 그냥 고개 숙이고 90도로 인사하고 저러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이 선거가 딱 끝나면 표리 부동됩니다. 볼일 보러 갔다가 들어갈 때고 나올 때가 틀리다는 바로 얘기죠. 목에 힘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을 뽑지 말라. 바르게 선택을 하고 제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캠페인은 좋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그 우리 시사평론가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 그 시장들이나 도지사들이나 그 자리가 항상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건불 10년이죠. 아니 이게 망상 해수장 다닙니다. 이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망상 해수장을 가요.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4년 방금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또 선거 때 돌아오면 또 그게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섬김 정치, 포용의 정치, 지역 발전을 하는 바른 정치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발하자, 선출하자라는 얘기요. 다음 이제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지금 서울 보궐선거도 덮어버렸고, 그 기초 재난 기금도 덮어버렸고, 모든 이슈가 지금 LH공사 땅 투기 사건으로 지금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한 가지도 더 덮었죠. 뭡니까? 가덕도 공항도 덮어버렸죠. 그것은 옛날에 물 건너 갔고. 그래요. 자, LH공사 땅 투기. 이미 애견된 사고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LH 그 토지공사의 땅 투기 의혹 사건, 그게 이제 투기로 이제 서서히 전모가 이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조사 중에 있고 또 특검을 하자고 어찌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여권과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일부가 LH 토지주택공사를 LH를 영어가 아닌 한글로 써가지고 내 토지주택공사라고 그래서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직원들이 오히려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야구르면 입사를 하시라. 그리고 평생 본 것보다도 이거 LH 투자해서 가령 100억 투자해서 약 한 뭐 1년 내지 1년 6개월 있으면 300억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얘기는 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소상공인들과 나름대로 말은 자영업자들한테 이 대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빙산의 이건 LH 사건이 빙산의 일극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 투기 문제가 사실 공공성을 가진 그 기관의 근무는 직원들조차도 이러고 있으니 누구를 믿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허경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장 일본으로 등록하면서 전부 다 무슨 의원들 입장이 아니라 그냥 도둑놈이 시끌시끌한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말하자면 오늘 후보를 등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LH 이 사건이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치욕으로 지금 남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명운을 걸고 과감한 전수조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권 재창출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과감히 참 시사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수 입장에서 LH공사 이번 땅 투기 사건을 보면은 왜 민주당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전 정권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가 지금 4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물타기 하려고. 근데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땅 투기 사건은 있었습니다. 제1 신도시, 2 신도시 때도 몇백 명이 구속되고 몇백 명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땅 투기 정부 합동조사에서 조사를 해서 보니 20명 나왔다고 그래요. 14,000평 조사해서.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나은 일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정부에서 조사한 것을 신뢰를 믿느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건 70% 이상이 못 믿겠다고 나왔어요. 70~80% 이상이 그 합동 조사에 그 20명 나온 그 조사는 못 믿겠다. 민주당 당원들도 30~40%가 못 믿겠다고 그렇게 지금 조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전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그러면요. 24번째인가 25번째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밟은 세권에서 그렇죠. 다시는 땅 투기가 국민의 아픈 상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종환 배승철 시사 전망대에서 저희들은 외칩니다.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1년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부가 여야 국회의원이 합심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도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고해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